일본 가와니시시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미야카와 다카시. 지난해 2월 생일을 맞은 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요. 짠! 자기가 갖고 싶다는 양복이야. 이거 마음에 들어? 완전 행복해. 얼른 우리 유키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인 7월. 자, 생일 선물 뭘 좋아할지 몰라서 D코인으로 준비했어. 역시 우리 카나에 내 남은 인생은 네 거야. 뭐야? 생일 아까 2월이라고 하고 지금 사람 이름도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왜 생일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양다리예요? 미야카와는 양다리가 아니라 무려 45다리. 한 번에 4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난 일본 히데 카사노바였습니다. 45달이다. 지네야 뭐야 45다리. 이 카사노바 미야카와의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주로 데이트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타깃은 30대, 40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연수입은 600만 원 이상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사노바 미야카와는 다단계 회사 직원이지만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가짜 프로필을 내세우는가 하면 고가 브랜드의 옷과 지갑 등을 과시했고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는 척 여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시간은 2~3시간 컷.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돌려막으며 40명이 넘는 여성들을 농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영악하게도 나 6살 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날 학대했어. 내 반려자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수소 정수기 한번 써볼래? PPL도 받아와? 아까 뭐라 했어? 다단계. 다단계 회사 직원이었죠. 아, 여성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는데요. 그리고 생일을 속여가며 최소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바람 피는 걸 떠나서 파렴치하네. 야, 이거는 부득이 사기에 가깝지 않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게. 하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던 탓인지 피해자 중 한 명이 카사노바 미야카와의 바람 현장을 목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 여성들과 함께 경찰에 미야카와를 고소했고요. 45다리를 걸친 다카시는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고야 말았습니다. 와,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정말 큰 죄고요. 결국은 단순 바람이 아니라 네. 금전적 이득을 노린 거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범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지금 오다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또 살렸죠.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gie, you're beautiful, yeah. But ain't it time we said goodbye? Angie, I still love you. Remember all those nights we cried. 아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던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빗 보이를 엔지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약간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엔지가 나라고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말한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부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LOV는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네.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So cool. 다 행복했는데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아,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아,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특종은 2013년 당시 일본의 중고 거래 시장에서 인기 폭발, 없어서 못 샀던 희귀템입니다. 그립다. 이거 폴더폰. 자, 이 휴대폰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2년 일본 F사가 개발한 모델로 일명 불륜폰. 왜? 불륜폰으로 불리며 바람둥이 카사노바들한테 특히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비싼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좀 있어 보이나? 아니지, 뭐 안 걸리겠지. 저걸로 하면. 아, 정말 이해력이 훌륭하십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륜폰이라는데 뭐. 아니 휴대폰이라는 게 어차피 락도 스마트폰도 다 그럼요. 걸리고 뭐 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오상진 일반인과 전현무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어떤 전문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 IT 전문가, IT 전문가. IT 전문가. 자, 이 불륜폰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 휴대폰의 경우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면 벨소리, 알림 울리죠. 그런데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자기야, 이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이거 나 열어봐. 나 좀 보여봐. 보여봐봐. 아, 별거 아니야. 스팸이겠지. 뭘 열어. 아니 휴대폰 좀 열어보라니까. 이거 뭐야? 내 사람? 보고 싶어?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온 연락 때문에 불륜 사실이 금세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형 휴대폰인 일명 불륜폰에는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었으니 바로 프라이버시 모드. 이 프라이버시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요. 비공개로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가 왔을 때 배터리 표시 등이나 안테나의 막대 색깔이 깜빡거리는 등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것 외에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 휴대폰의 주인이 아니면 연락이 온 걸 알 수도 없는 거죠. 발신 기록도 안 남는다고? 수신 기록도? 네네네. 특이하다. 근데 이걸 왜 만든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버시 모드를 해제해야 해당 연락처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야, 설마 딴 여자 생겼어? 요즘 수상해? 무슨 소리야? 난 결백해. 자, 다 뒤져봐. 자. 이 프라이버시 모드를 해제하기 전까진 상대방이 아무리 휴대폰을 뒤져봐도 불륜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회사의 입장 같은 게 좀 약간 궁금해요. 개발자 같은 그래, 인터뷰가 너무. 했는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개발의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폰이 사실 일본 최대 통신사의 휴대폰 보안 강화 요건이 생기면서 개발된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프라이버시 모드 덕분에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나 구형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본 카사노바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좋아했겠네요. 근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게 정말 중고가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니까 불륜폰이 인기 있다는 그만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얘기네. 네. 지난 2월 인도 자르칸드주 란치 경찰서에서 두 여성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부남인 라제시 마하토는 아내 아니타를 두고 이제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 쿠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내와 자식을 두고 쿠씨와 야반 도주를 감행. 이 사실을 안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라제시와 도망친 쿠씨의 집안에서도 납치 혐의로 그를 신고했습니다. 무치하네요. 자식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바람 피고 야반도주까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약 한 달 뒤 남편 라제시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인도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라제시는 쿠씨와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라제시를 두고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내 남편이라고요. 야, 이거 이해 안 되네, 또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쿠씨는 라제 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사실 이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아니 둘 다 피해자고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서로 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그때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경찰이 황당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평하게 이쪽 아내랑 3일, 저쪽 아내랑 3일 지내는 걸로 하시죠. 하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로, 오케이? 이게 경찰이 중재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법을 어겼잖아요. 일단 중혼은 범법이고 그거를 처벌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정말 황당한 건요, 세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짜네. 얼마나 철저하신지 심지어 공증까지 꼼꼼하게 하고요. 사이좋게 사본까지 나눠 가졌습니다. 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계약은 파기됐는데요. 그 이유,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뒤늦게 두 번째 아내 쿠씨가 라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주한 라제 씨를 추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더 환장할 사실은 카사노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라제 씨의 도주를 도운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내인 아니타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대환장 파티네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받아들여야 되네.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스팀넷 30대 여성 세실리 스타인매츠는 SNS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제이슨 콜리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자, 그런데 스타인매츠는 사진을 게재하고 얼마 뒤 콜리어 아내가 내 친구라고 남자친구인 콜리어가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 그냥 SNS에 올린 사진 딱 보고 제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 여자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죠. 피해자인가? 스타인매츠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고요. 콜리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하긴 했었는데 다 없던 일이 됐다고. 나 경찰서장이야. 나 못 믿어? 콜리어의 말에 따르면 2016년에 한 여성과 이혼이 아니라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결혼 무효화가 됐고요.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결혼 무효 서류까지 스타인매츠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콜리어는 유부남이 아닌 거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분이 오해를 했을 수 있겠네요. 확실한 증거도 있겠다. 경찰서장이었던 남자친구 콜리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스타인매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내가 콜리어 약혼녀야. 우리 곧 결혼하기로 했다고. 뭐라는 거야? 니들 다 불륜이야. 콜리어는 내 남편이라고. 남자친구인 콜리어의 진짜 아내뿐 아니라 콜리어의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제3의 인물, 또 다른 여성까지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그 서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짜였어요? 서류 위조인가? 위조했나? 자, 사실 콜리어는요, 유부남으로요. 여자친구인 스타인매츠에게 보여줬던 서류는 가짜 서류를 위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정말 정성스럽게 불륜을 한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도 있고 더더욱 천명결백해야 되는 인물이 그냥 자기의 이쪽을 채우기 위해서 서류 위조까지 하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고 더 심한 범죄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야. 그렇습니다. 세 여자를 동시에 만난 콜리어의 파렴치한 행각은 분노한 스타인매츠가 SNS에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진 건 물론 콜리어는 경찰서장직에서 사임, 문서 위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1996년 그룹 4대 천왕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영화, 예능을 종횡무진한 중화권 탑스타 러즈 샹. 그는 연인 저우 양칭과 무려 9년간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이 러즈 샹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저우 양칭과 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사랑꾼 이미지로 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인고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결별했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누군가 바람을 핀 건가요? 두 사람의 결별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결별의 이유였습니다. 로즈 샹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운 쓰레기예요. 저우 양칭은 SNS를 통해 러즈 샹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소속사 연예인을 포함 연예계 활동 중 이틀은 각지의 호텔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등 수차례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 번호로 연락하면 널 갖겠다는 뜻이야. 자, 러즈 샹은 연인 저우 양칭 몰래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비밀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저 공개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저러냐. 그러니까.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카사노바 러즈 샹은 SNS와 인터뷰들을 통해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인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요. 사람들은 연예계 최악의 바람둥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 러즈 샹은 광고와 또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 약 230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요. 현재 연예계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팬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대만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한 은행원 허텐즈.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10일 만에 이혼을 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자기야, 나랑 결혼할래? 이혼한 지 바로 다음 날 그는 또다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야, 내 알을 낳아도. 허텐스는 두 번째 결혼을 한 지 12일 후에 또다시 이혼한 뒤 바로 다음 날 또 결혼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37일 동안 무려 4번 결혼, 3번 이혼이라는 기록 아닌 기록을 세웠는데요. 야, 저 기간 동안 저렇게 연애하기도 쉽지 않겠다. 결혼을 갖다 무슨 아니, 더 귀찮겠어요? 이혼과 결혼을 잔치 이제 반복한다는 돈 게. 엄청 나가잖아.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허텐스는 여러 명과 결혼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겁니다. 왜 축의금 벌려고 그런 거야? 이 허텐스 부부가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결혼과 이혼을 수차례 반복한 이유. 저 결혼했어요. 얼른 휴가 주세요. 대만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이 결혼하면 8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허텐스 부부는 이 제도를 악용, 야, 휴가를 즐기기 위해 첫 번째 결혼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야. 그래서 이 37일간의 기간 중에 무려 32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인 거였습니다. 한 달을 휴가를 뺐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그냥 실제로 휴가를 받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허텐스가 근무하는 은행 측은 그의 유급 휴가 남용에 더는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통보.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허텐스 부부는 무단 결근을 했고 심지어 은행 측이 휴가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 휴가 횟수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노동국은 은행 측에 벌금을 부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이 소꿉놀이냐? 라며 비난을 퍼붓는 한편 대만의 결혼 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벌금 나왔다는 게 난 진짜 황당하다. 너무 그치. 고의적으로 동일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누가 봐도 법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노동국은 은행 측에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 하지만 여전히 허텐스는 아직 받지 못한 24일 휴가분에 대한 급여를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만 사시는 분이네요. 아니, 앞으로 저 회사 어떻게 어떻게 다니려고? 다녀? 지난해 9월 7일 중국 스촨성 다저우시 다주현의 인민법원. 한 부부가 제출한 이혼 조정 서류를 검토한 판사 러 씨는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난 이 이혼 절대 인정 못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에 지금 저 뭐 지장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다 찍혀 있잖아요. 네. 찍혀 있죠. 근데 홧김에 찍었네. 이거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허가한 판사 러 씨는 우 씨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우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판사가 법원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봤다면서요. 판사 봤습니다. 아니 설마 네. 남편이 어. 연기자를 하나 데려갔나요? 연기자? 네. 쌍둥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부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그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우 씨는 남편에게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요. 우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 씨야. 내 아내인 척 해주면 대가는 충분히 치를게. 가짜 아내를 섭외. 아내 대신 가짜 아내를 데리고 법원에 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상했지만 이게 진짜 맞네. 황당하다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니 아까 웃긴 건 판사가 봤다면서요. 그렇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법원인데? 그 신분 확인 같은 거 철저히 할 그 텐데. 사진도 있을 텐데. 당시 남편이 섭외한 가짜 아내는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고는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판사 러 씨는 가짜 아내가 내민 휴대폰 속 우 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만 보고 와. 그녀를 우 씨로 믿었고요. 곧바로 이혼을 허가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잠깐 마스크 내려가지고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판사 러 씨는요. 지난해 12월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았고요. 이혼 서류를 조작한 남편과 가짜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우 씨는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2년 중국 펑씨 부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남편 지엔 펑의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펑씨의 아내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여자 쪽이 남자 쪽에게 위자료를 저렇게 많이 지급하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거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사실 남편 펑씨는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예쁜 아내, 곧 태어난 아이까지. 부럽다, 부러워.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더 있을까? 아이가 우리 아내 반만 닮아도 양귀비 저리 가랄 경국지색이지. 미모의 아내와 결혼한 펑씨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맞아? 우리는 하나도 안 닮고 이거 너무너무 못생겼잖아. 이에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내가 바람 핀 거야, 진짜로? 안 닮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신생아 보면은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게 뭘 닮은 건지 못 전 건지. 사실 신생아 아이 보고 이게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신생아의 얼굴. 밝혀진 충격적인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99.9%로 펑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뭐야. 아, 그러면 저거 의심하고 저거 유전자 검사한 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나온 뒤 펑씨의 아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99.9% 하면서요. 아이가 못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야. 아, 동일인 맞습니까? 그녀는 결혼 전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감행,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미모를 지니게 된 후 펑씨를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도 성형 사실을 숨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어쩔 수 없이 성형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들여다보면 씁쓸한 게 그 남편은 아내의 바뀐 외모를 좋아했다. 이걸 중국 법원이 이걸 이혼 사유라고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사랑이 뭔지.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할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 특종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남성 유리 톨로츠코는 여자친구 마고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요.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는데요. 하지만 마고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쁜데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요. 결국 이게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둘이 좋으면 저렇게 애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인생입니다. 예. 완전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씀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톨로츠코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하객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여자친구 마고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섰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 마고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뭐 승낙을 뭐야? 어? 뭐야? 누가 봐도 진짜 모든 기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누가 봐도 사귀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말 좀 듣자. 이건 부모 말 좀 들어. 인형인 거죠? 네.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형인 거잖아요. 입니다. 아니, 저건 부모 말 진짜. 저건 아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참 정말. 인형하고 결혼식한 겁니까,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톨로츠코는 자신이 캐릭터, 사람,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범성애자라면서요. 과거 우연히 들린 술집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마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 그들로부터 마고를 구출해냈고요. 그때부터 인형 마고와 연인이 됐다는데요. 마고, 이것 좀 먹어보라는. 마고, 함께 사진 찍자고. 톨로츠코와 마고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다는데요. 진짜 동반자네.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톨로츠코. 하지만 톨로츠코와 마고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했어? 아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사이가? 싸웠구나. 왜 그러지?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걸까요? 아내분 되시는 마고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인형 수리점에 맡겨놓은 동안 마고에 대한 사랑이 식은 톨로츠코.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마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로츠코는 곧이어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 들이요? 2019년 12월 미국 딸을 출산한 마일즈와 프레셔스 부부. 이 소식은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내 프레셔스가 아니라 남편 마일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불가능한 일. 인형을 사랑할 수 있어. 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운 이해가- 스토리예요. 예. 네, 아, 그래서 진짜? 지금 이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배 건데 때문에 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기사를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남편 마일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건데요.
남성이 되긴 했지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성적 다양성 문제네요. 그럼.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내 프레셔스 역시 트랜스젠더로 마일즈와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던 겁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난자를 갖고 있고 아내는 정자를 갖고 갖고 있었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 봐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2013년 미국 시카고의 한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만난 두 사람. 프레셔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프레셔스를 닮은 딸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셔스에게 첫눈에 반한 마일즈는요. 1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결국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 프레셔스는 마일즈의 청혼을 승낙. 그렇게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3년 만인 2019년 어여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는 출산자가 자동으로 엄마로 기록. 이 사실을 임신 도중 뒤늦게 한 마일즈는요. 평생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며 딸의 출생 증명서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공중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이들 부부의 이의를 즉각 수용, 곧바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들 부부의 성별을 반영한 출생증명서를 제작했고요. 마일즈는 아빠, 프레셔스는 엄마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잘 됐네. 두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6년 3월 멕시코 유카탄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이죠? 큰일 났어요. 이웃집에서 테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마을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뭐 범죄 집단은 모르겠지만 가정집을 누가 그렇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답니까? 놀랍게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요,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 후안 에스피노사와 아내 이르마 콘트레라스 부부였습니다. 한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사랑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 너 때문에 못 살아로 태세 전환하며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부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처럼 서로를 정말로 죽이려는 듯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하긴 그 정도 됐으니까 이웃집에서 테러라고 신고했겠지. 그렇지, 오죽하면 테러라고 그랬겠어.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는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남편 후안과 아내 이르마는 보통의 부부처럼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누가 할 소린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끝장내자. 당신 어깨 맞추고 죽을게,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자기야?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갈등에 골이 깊어진 나머지 이들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마치 영화처럼 피 튀기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총을 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제폭탄까지 투척. 야, 그게 왜 집에 있었대? 사제폭탄을 왜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었던 거야? 살벌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집안에서 폭탄이 펑! 큰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르마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남편 후안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살벌한 부부싸움은 멕시코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부부라고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근데 와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막 집안에서 폭탄 터뜨리고. 이 두 분 어떻게 화해는 됐습니까? 남편의 몸이 멀쩡하다니 유감이네요. 도저히 저런 여자는 못 살아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니 참 기쁘네요. 라며 끝까지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비아냥댔는데요. 과연 이들 부부는 화해했을까요? 인도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2017년 인도 라자스탄주의 법원에선 정말 이례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쌍기타의 손을 들어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어떤 이혼 사유길래 이혼이 힘들다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하고 그럽니까? 쌍기타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뭘 안 지켰지? 여보,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줄 거죠? 아, 그거 알았다니까. 귀찮게 진짜. 화장실이 없어? 아니,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준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는요. 힌두교 교리에 따라 인간의 배변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집안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인도인들의 절반가량이 집에 아예 화장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야, 그래요? 쌍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질 때까지 참았다가 밖에서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이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그녀가 남편에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밖에서 보는데 왜 유난이야? 라며 남편은 아내의 쌍기타의 요구를 무시했죠. 이에 약 5년간 수치심을 참아온 그녀는 대폭발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인도 법원은 술, 담배를 살 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한 화장실 설치는 왜 소극적입니까? 라며 쌍기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쌍기타의 이야기는요. 2017년 개봉한 영화 토일렛 러브 스토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आशिकों ने तो आशिकी के लिए 토일렛이야? 영화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야,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리고 다행히도 인도 정부에서도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인도 전역에 화장실 1억 개 이상을 보급하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실시. 차츰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들 뭐 특히 뭐 남자 여자 상관없겠지만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용변 본다는 게. 네. 아, 이거 위생상도 안 좋고 전염병 창궐할 때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죠. 또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여기 이혼 못해 한달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도 있죠. 결혼 1년 만에 이혼 법정에선 위기의 복수. 지금 만나보시죠. 2019년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아내 자밀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그런데 이혼 사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배가 불렀어. 내 남편 눈 감아. 하며 자밀라에게 눈총을 보냈는데요. 아니, 이혼 사유가 뭐길래 그래요? 뭔가 여자에게 혜택이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한 건가? 자, 아내 자밀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이거는 또 이해가 아까 그 버전의 반대인가? 완전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요? 너무 잘해줘도 피곤해요. 아니 근데 그게 이혼 사유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아니 근데 진짜 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말을 어떤 분한테 들었나요? 어머니한테. 아유 우리 아들 효자구나. 그만 좀 잘해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잘 아니 알고 아니. 근데 너무 잘해줘도 이게 내 마음은 잘해주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아내 자밀라에 따르면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나 요리는 물론 24시간 스마일, 친절하고 다정할 뿐만 아니라 나 친구라서 일주일 동안 놀고 올게. 밥 알아서 챙겨 먹어. 아, 그럼 자기야, 재밌게 놀다 와. 다 놀면 내가 데리러 갈게. 여보, 나 자기 카드로 신상 채널백 하나 샀어. 괜찮지? 아유, 그럼 잘했네. 카드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뭐. 더 가지고 싶은 건 없어. 아내 자밀라가 말다툼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아내가 살이 쪘다고 지적을 하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다 다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최수종 사랑꾼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내 자밀라는요 이런 무조건적인 남편의 사랑이 지옥 같고 숨 막혀서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송에 사랑꾼 남편은
전 아내에게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며 끝까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요. 법원은 부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숙려 기간을 가질 것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는 뭐 제3자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부관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도 사랑꾼 남편 때문에 혈압이 솟구친 한 아내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2019년 3월 베트남 남편 응웨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 응웨는 야심차게 세상 단 하나뿐인 서프라이즈 선물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본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으유 인간이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라며 분노에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아 근데 뭔데 그랬죠? 뭔데 이렇게 열받았지? 뭐야? 남편 응웬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기야, 이 안에 너 있다? 아 문신한 거예요? 뭐야? 이쁘게도 안 그려놨네. 문제는 거기 저게 그치? 문제지. 이렇게 그렸으면 좋아했을 여자 건데. 수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거? 뭘 그려놓은 거야 저거? 저거는 맥인 거 아니에요? 자, 아내의 전현무 버전이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제가 이제 면도 제대로 안 했을 때 모습을 또. 낭만과는 거리가 먼 뭔가 괴기한 문신 모양의 아내는 대분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기념일 만찬도 다 치워버렸고요. 사랑꾼 남편은 아내에게 싹싹 빌며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저거는 지능적 안티다. 그럼 저건 맥이는 거지. 저건 매기는 거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려놨냐? 아니 일단 비슷한데 좀 더 예쁘게 그려야지.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를 했어야죠. 저거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더 못생기게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사연은 웃으면 안 되는데 남편 너무 귀엽고 웃기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긴 했나 보다 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화제. 살짝 철은 없지만 사랑만은 진심인 사랑꾼 남편의 유별난 사랑법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네.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성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두 기자님도 셜록이하고 사빈이가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고 뭐 손만 잡고 자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떡해.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어머.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첩 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가만히 뒤집히지. 있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충격이 당연히 크죠.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기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어? 최근 후안은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아,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아기가 있고 남자가 생긴 5명이 있네요. 누가 남편이에요? 자, 2013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 속 여성은 인도 북부 데라둔의 한 마을에 사는 당시 21살 여성 라조 베르마인데요. 사진 속의 남성들은 누구니? 구디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바이주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사진 속 5명의 남성 모두 다 라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남편이야 오남편? 저 사람이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5명의 그러니까 남편인 뭐 거예요? 엑스 허즈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된 남편이 5분이라는 거예요. 현 허즈번드 5명.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자, 충격적인 반전. 바로 라조의 저 5 남편들은요. 피를 나눈 친형제들입니다. 참 생소하다. 문화 차이인가요? 네. 아니 근데 1차 다부제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해요. 그죠? 1차 다부제가 합법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1956년도부터 중혼이 금지됐는데요. 따라서 라조의 결혼은 인도 내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차 다부제, 그것도 형제 1처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마을의 오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마을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해 재산을 지키는 형제 1처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문화니까 문화의 문화적 일부니까 상대성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평가할 수는 없죠. 제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저의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은요. 저희는 행복하고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삼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전 다른 여자들보다 최소 5배 이상 사랑받는 여자라고요.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인도 뭄바이 법정에선 남성 A씨가 판사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말 한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전 매일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요. A씨는 아내 B씨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아내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약 2년 전인 2012년 4월에 아내와 결혼한 A씨. 처음엔 여느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니, 나 샤워하고 올게. 오늘도? 자기야,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리얼한데? 연기 많이 늘었어요. 매일 밤을 뜨겁게 불태우느라 살이 쪽쪽 빠져나갔던 남편 A씨. 남편이 밤새워 일하고 퇴근해서 겨우 눈 좀 붙이려 해도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뭔데? 당연히 몸에 좋은 거지. 이거 먹고 오늘 밤 힘 좀 쓰라고. 파이팅! 오늘도? 제발 하루라도 좀 쉬자.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두 기자님도 사연 속의 남편의 마음을 공감을 하시는지. 뭐 아직은 아닙니다. 공감은 안 되죠. 공감은 안 되는데 저런 얘기를 듣긴 들어요. 저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이제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돼요. 생각보다.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내는 또 근데 이게 결국 사랑하니까. 맞아요. 원하니까. 네. 이게 이혼 소송까지 가. 굳이 그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그냥 아하. 부탁해서 말로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내 B씨의 뜨거운 욕망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 A씨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퇴원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남편이 부부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아내 B씨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합의하에 치러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남편이 무슨 상태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데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둘이 원할 때 해야죠. 결국 아내의 성욕과 학대에 지친 A씨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A씨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중요한 게 배려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봐야죠. 맹장염 좀 넘어야죠.